반갑습니다. 고순호입니다. 네팔 인도기행 21번째 시간입니다. 필라우라 코트에 있는 이 카필라성이라고 하는 유적지 인근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사가족과 연관되어서 내지는 여러 유적들이 있습니다. 그중 지난 시간에는 아르다하와와 쿠단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쿠단에서 서쪽으로 약 3km 떨어져 있는 고티하와부터 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티하와나 다음에 가볼 비글리하와는 모두 과거불의 탄생지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경전에는 과거 7불이라고 하여 과거에 계셨다는 7분의 부처님의 명호가 나와 있기도 합니다. K1불은 비파시, 우리나라에서는 한역에 따라 비바시라고 합니다. 제2불은 치킨, 우리나라에서는 식이라고 합니다. 제3불은 비시바부, 우리나라에서는 비사부라고 합니다. 제4불은 크라프찬다, 우리나라에서는 구류손이라고 합니다. 제5불은 카나카무니, 우리나라에서는 군함몬이라고 합니다. 제6불은 카샤파, 우리나라에서는 가섭이라고 합니다. 제7불은 다 아는 대로 샤카무니, 즉 석가모니라고 합니다. 고티하와는 이중 제4불인 크라크 찬다 부처님의 탄생지라고 전해오고 있고, 니글리하와는 제5불인 카나카무니 부처님의 탄생지라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고티하와 유적지는 시골의 한 조그만 마을에 있습니다. 이곳 유적지가 발견된 것은 1898년이었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넓은 공터에 발굴 중인 곳들과 석주가 하나 서 있을 뿐입니다. 이런 곳들은 발굴 중인 곳이고 석주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석주가 발견된 것은 1904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발굴이 된 것은 그 후 1950년에 이르러서라고 합니다. 이 모습은 석주의 아랫부분 모습인데 물에 잠겨 있습니다. 현재 서 있는 높이는 3.04m라고 합니다. 윗부분은 부러져 버렸다고 합니다. 석주의 둘레는 2.6m라고 하는데 이에는 과거 7불 중 제4불인 크라코찬다 부처님의 교화의 행적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글은 많이 마멸되어 판독하기가 어렵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석주 옆의 탑은 지금은 그 탑의 모습을 볼 수 없지만 아쇼카 왕이 크라코찬다 부처님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곳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런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이곳은 옛부터 크라코찬다 부처님의 탄생지로 여겨져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석주가 있는 곳은 좀 더 정비가 되었습니다. 보다 깨끗한 모습으로 볼 수 있게 되었는데 누군가가 가져다 놓은 조그만 한 송이의 노란 꽃이 잠시 눈길을 끌기도 합니다. 이 석주 남쪽에서는 밑바닥에 신비로운 조그만 방에 있는 못이 발견되었는데 그 방의 신비를 풀 길이 없어 그 못은 그대로 덮어버렸다고 합니다. 대당서역기에는 카필라 성에서 남쪽으로 50여 리를 가면
크라크 찬다 부처님의 탄생지에 이른다고 하였으며, 이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탑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수도다나 왕을 만나신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역장경에는 크라크 찬다 부처님의 탄생지를 한화성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어쨌든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과거 부처님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역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곳 고티하와와 니글리하와 같은 곳은 그 사실 유보를 논하기 전 옛 선인들의 과거 불신앙을 더듬어 보는 것이 더 뜻 있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언덕에 올라가 한없는 고요 속에 들어있다가 니글리하와를 향해 발길을 돌렸습니다. 고티하와를 떠나 다음 찾아가는 곳은 니글리하와입니다. 이 약도로 보면 여기가 고티하와이고 여기가 니글리하와인데 거리는 고티하와에서 동북쪽으로 약 8km 정도라고 합니다. 니글리하와를 가는 길도 농촌길입니다. 이러한 농촌의 풍경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차도를 따라가다 보면 차도 오른쪽에 약간 경사가 져 조금 높이 보이는 곳에 조그만 정각이 하나 보입니다. 정각은 문 옆에 있는데 철조망으로 둘러쳐져 있습니다. 통행로가 있어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됩니다. 이곳은 니갈리 사가르 혹은 니가탈이라고 부릅니다. 이 정각은 1895년 이곳의 서쪽 언덕에서 석주가 발견되어 그 석주를 안치해 놓은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에는 니글리하와에 대한 개략적인 안내문이 있습니다. 이 석주에는 강문이 있는데 그 강문에 의해 석주는 아쇼카 왕이 세운 곳이며 이곳은 과거 7불 중 제5불인 카나카무니 부처님의 탄생지로 여겨져 왔음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길이 4.5m에 달하는 긴 것은 석주의 상단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고 세워놓은 작은 것은 하단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석주의 상단 부분에는 11세기에서 15세기에 이르는 기간 이곳을 통치했던 네팔 나가 왕조의 리푸발라 왕에 의해 새겨진 강문이 위아래 두 마리의 공작과 함께 새겨져 있습니다. 강문 중 하나는 엄만이 반매음을 새긴 것이고 또 하나는 리푸 왕의 안녕을 기원하는 글이라고 합니다. 샤카조의 연도로 1234년, 즉 1312년에 새겼다고 합니다. 이 강문이 있는 부분에 위쪽에 새겨져 있는 새의 모양입니다. 공작새를 새긴 것이라고 합니다. 그 밑에 새겨져 있는 강문들입니다. 강문 밑에 새겨져 있는 또 다른 새의 모습인데 이 역시 공작새로 봅니다. 하단 부분인 이곳에는 아쇼카 왕이 제14년에 이곳에 와 카나카무니 부처님의 탑을 세우고 제20년에 이곳을 경배하며 줄을 세웠다는 내용의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여 이곳은 옛부터 과거 7불 중 제5불인 카나카무니 부처님의 탄생지로 여겨져 왔음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대당서역계는 크라크찬다 부처님의 성으로부터 동북쪽으로 30여 리를 가면
카나카무니 부처님의 성에 이르고 그의 탑이 있으니 카나카무니 부처님의 탄생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불국기에는 이와는 전혀 다른 장소를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기록들로만 보면 탄생지를 찾기가 어려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곳 니글리하와 마을에서는 탑, 승원, 주거지 같은 곳이 발견되기도 하였으며 한 발굴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중에 석주는 이곳이 카나카무니 부처님의 탄생지임을 일러주는데 가장 믿을 만한 근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못은 고요 그대로입니다. 이곳에서도 옛 선인들의 과거불 신앙을 떠올리며 떠났습니다. 니글리하와를 떠나 다음에 찾아가는 곳은 사그라하와입니다. 이 약도로 보면 니글리하와는 여기에 있고 사그라하와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그라하와는 국도에서 약 3.6km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니글리하와 앞에 있는 국도를 따라 북동쪽으로 조금 가다가 보면 왼쪽에 넓은 밭을 지나 조그만 마을이 하나 보입니다. 이 마을을 오른쪽에 두고 언덕길을 오르면 남부사가르라는 큰 못에 이르게 됩니다. 물이 보이는 곳도 있고 수초에 덮여 있는 곳도 보입니다. 이 못을 왼쪽에서 돌아오르면 언덕 같은 야산에 이릅니다. 올라가면 거의 평지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 흔적만이 남아있는 여러 탑들이 있습니다. 1898년 이곳의 발굴로 하나의 큰 탑과 17개의 작은 탑들이 발견되었으며 이곳은 샤카족 사람들이 코살라고의 비루다카 왕에 의해 주살되어 그 최후를 마신 것으로 추정된다고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탑들이라고 하여도 겨우 그 흔적만 남아있을 뿐이라 하나하나 찾아보기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큰 탑의 모습입니다. 발굴로 인해 가운데가 움푹 파져 있는데 이 안에서는 나무와 풀들이 어지럽게 자라고 있습니다. 작은 탑들은 이렇게 조그맣게 흔적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 탑들에서는 활, 화살, 도끼, 창 등 옛 무기들과 더불어 연꽃 무늬가 새겨진 불에 탄 벽돌, 보물 등을 넣었던 상자 등이 발견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이 탑들은 가족 사람들의 유골을 안장한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고대 인도 대륙에서는 유골을 직접 안장한 것을 스투파라고 불렀는데 탑은 이 스투파를 번역한 말입니다. 그 크기에 관계없이 모두 방구형으로 세웠으나 여기에서는 겨우 흔적만 남은 것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카필라국은 스타르타 태자의 출가로 인하여 그 왕위가 마하나마로 이어졌는데 카필라국의 멸망에 대해 불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작은 탑들의 다른 모습도 보아가면서 더듬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작은 탑들도 이렇게 흔적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코살라국, 즉 사이국의 프라세나지트 왕이 샤카족과 혼인을 하고 싶어 성혼이 되었을 때
프라스나지트 왕은 샤카족에게 속아 마하나마의 비의 소생인 바사바 카테아를 맞아들여 제1비로 삼았습니다. 그런 후 아들인 비루다카가 8살이 되었을 때 비루다카는 부왕의 명에 따라 사술, 즉 활을 쏘는 기술을 배우기 위해 샤카족의 카필라성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샤카족 사람들은 덕가모니 부처님께 드리려고 새로운 강당을 짓고 있었는데 비루다카가 다른 동자들과 함께 사자자에 올라가자 일본 석가족 사람들은 분노하여 비루다카를 비의 자식이라고 욕하며 쫓아내버렸습니다. 이에 하늘 품 비루다카는 그 후 왕위에 오르자 군사를 이끌고 카필라성의 정복에 나섰습니다. 이를 아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도중 고목나무 밑에 앉아 계셨는데 일본 비루다카가 그 연유를 여쭙자 고목의 그늘이 외인보다 낫다고 답하심에 비루다카는 그 뜻을 알아차리고 그만 회군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다시 침공을 해오자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 중 신통 제1인 마하마우드갈야야나 즉 목련전자가 신통으로 맡겠다고 하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샤카족의 수법이라고 하며 그를 말리심에 카필라성은 결국 비루다카에 의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불전에는 비루다카의 침공을 3번 정도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여 카필라성은 그 최후를 맞았는데 비루다카는 샤카족의 여인들마저 무참하게 살육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작은 탑들에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비루다카 왕은 고국으로 돌아가 크게 연회를 열었는데 그날 갑자기 엄청난 폭풍우가 급습하여 왕궁 내와에 불타기도 하고 풍류에 쓸려 내려가기도 하여 비루다카 왕은 군신들과 함께 그 최후를 맞은 것으로 봅니다. 이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전해지는 바가 없으니 이로써 코살라국도 그 운명을 다했을 것으로 봅니다. 해당 서역에는 석가족 사람들이 주사를 당한 곳에 수백 층의 탑들이 있었다고 하나 이런 황량한 곳에 탑들의 흔적만이 남아있어 인과의 이치가 새삼 깊게 사무쳐 오는 것 같습니다. 오던 길을 되돌아 타도에 이르러 이곳 마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곳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하여 옛 카필라성이라고 하는 필라우라코트에 있는 유적지의 인근에 있는 아르다하와 구단, 코티하와 니글리하와 사그라하와 등을 다 돌아보았습니다. 이 이외에도 유적지가 있었다고 전해지는 곳은 몇 군데 더 있으나 현재로서는 남아있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라마그라마로 가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고마움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영상을 공유토록 하여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